앞으로 더 다양한 사연 소개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62세의 평범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한때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음악의 스타였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2019년 늦가을 저는 막막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퇴직금도 병원비로 거의 소진된 상태였죠.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게 남은 건 작은 전셋집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친구 미숙이가 간병인 일을 소개해 줬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양원에서 일했지만 어느 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환자를 돌봐달라는 것이었죠. 보수도 일반 간병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벽면 가득 걸린 흑백 영화 포스터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도연. 1970년대를 주름잡던 그 배우가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의 조각 같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고 님은 먼데 불타는 이 가슴 어디로 가나. 갑자기 영화 대사를 읊더니 씁쓸하게 덧붙였죠. 이젠 날 기억하는 사람도 없지. 젊은 세대는 내 이름도 모를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화려했던 스타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연 선생님. 오늘부터 선생님을 도와드릴 이선영입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영화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셨는지. 저는 어머니가 자주 보시던 영화 제목들을 하나씩 말씀드렸고 그는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작품명에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녁 약을 드리고 나서 그가 불쑥 물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족이 있나요? 남편이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식은 없고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도 혼자인 기분 아시나요? 네, 압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한 스타와 평범한 간병인,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노년의 외로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도연 씨를 돌본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옛 배우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보기 흉한 모습을 보여서.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봤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모습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여배우들과 찍은 화보, 시상식 사진들 모든 게 화려했죠. 저 시절엔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다 신기루였네요.
명성도 인기도 심지어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름다운 여배우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죠. 지혜 엄마예요.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죠.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결국 그녀도 날 떠났어요. 내가 병들고 은퇴하자마자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위로가 돼요. 화려한 세계 사람들과는 달라요. 가식이 없고 진실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친구인 박철수 씨가 방문했습니다. 한때 함께 스타덤에 올랐던 동료 배우였지만 지금은 조연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죠. 도연아, 요즘 어떠냐? 이분이 간병인 선영 씨야. 철수 씨는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네요. 선영 씨 덕분인가 봅니다. 두 노배우는 옛날 얘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가끔 쓸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떠난 후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도 참 힘들게 살아요. 한때는 나보다 인기가 많았는데 이 바닥이 그래요. 꽃이 질 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날 밤 저는 도연 씨를 위해 특별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네요.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옛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그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서 저도 모르게 넛을 놓고 봤죠. 저 때가 32이었어요. 인생의 절정이었죠. 하루에 펠레터가 수백 통씩 왔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일 큰 스캔들이 터졌죠. 유부녀 여배우와의 불륜설. 사실이 아니었지만 언론은 미친 듯이 몰아붙였어요. 그녀의 남편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그냥 영화 속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연기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모두가 진짜라고 믿었죠. 그 일로 그녀는 은퇴했고 나도 한동안 작품을 못했어요. 그는 사진첩에서 한 장의 포스터를 꺼냈습니다. 문제가 됐던 영화 포스터였죠.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포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땐 다 거짓이었어. 연기였을 뿐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연기했던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 후로 진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유명세나 돈을 보고 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지혜의 엄마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자주 오시나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바쁘다고 하더군요. 사실 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늙고 병든 아버지가. 그날 저녁 우연히 그의 일기장이 탁자에 펼쳐져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도 선영 씨가 웃어줬다. 그 미소에는 계산이 없다.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려했던 스타에게 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며칠 후 도연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같이 드라이브 가실래요? 오랜만에 바깥바람 쐬고 싶어요. 우리는 그의 오래된 벤츠를 타고 남한 강변을 달렸습니다. 그는 운전하며 흥얼거렸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드라이브를 다녀온 다음 날 예고 없이 지혜 씨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의 딸은 4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간병인 분이 잘 돌봐주시나 봅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선영 씨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 내 엄마보다 더 살뜰하게 돌봐주시지. 지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엄마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병인은 간병인일 뿐이에요. 저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가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집 식구나 다름없어요. 지혜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는 가족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선영 씨에게 사과해. 내가 무례했어. 아버지가 간병인을 두둔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지혜 씨, 저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를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면 언제든 그만두겠습니다. 도연 씨가 화를 냈습니다. 선영 씨, 그만두는 일은 없어요. 지혜야, 당장 나가. 다시는 이런 무례한 행동하지 마라. 지혜 씨가 떠난 후 도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 딸이지만 참 속이 좁아요. 어머니를 닮았나 봅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그날 밤 친구 미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소문 들었어. 내가 돌보는 환자가 한도연이라며? 조심해. 연예인들은 우리랑 달라. 너무 깊이 얽히지 마.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도연 씨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죠. 다만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밤, 갑자기 도연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평소 의사가 알려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넣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응급처치네요. 간병인이신가요? 전문 간호사 출신이세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배웠을 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협심증 발작이었는데 빠른 조치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놀랐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도 일자리를 잃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혜 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도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가 다 처리해 줬어. 내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선영 씨의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지혜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도연 씨와 저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더욱 의지했고 저도 그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죠.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계속 제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저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오후 도연 씨는 거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 씨, 내가 평생 연기만 했다는 거 아시죠? 스크린에서, 무대에서, 심지어 일상에서도.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사랑을 연기만 했지, 진짜 사랑은 못 해봤어요. 화면 속에서 수많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진심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 75살의 늙은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선영 씨, 당신 앞에 선 가면을 벗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범한 여자예요. 화려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고 선생님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화려함 속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실함, 따뜻함, 그리고 진짜 마음. 당신에게는 그게 있어요. 저는 흔들렸지만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늙은 스타를 이용한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2살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게다가 상대는 한때 이 나라 모든 여성의 이상형이었던 스타.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 어떡하지? 그 양반이 나한테 마음이 있대. 미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영아, 정신 차려. 그 사람은 연기자야. 또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우아한 브로치였죠.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라고 하셨죠. 지혜 엄마에겐 주지 않았어요. 이제야 줄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새해가 되자 지혜 씨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죠. 아버지, 우리 진지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저희 가족 변호사입니다.
도연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변호사까지 데려와? 지혜 씨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근 재산 일부를 간병인에게 증여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서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오해예요. 도연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혜야, 당장 나가.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하든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난 정신이 멀쩡해.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노렸을 거예요. 늙고 외로운 아버지를 이용해서. 도연 씨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닥쳐. 재산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곁에 두고 싶은 거다. 넌 평생 돈만 보고 살았지? 내 엄마처럼. 하지만 선영 씨는 달라. 그녀는 나를 스타 한도연이 아닌 그냥 늙은 남자 한도연으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갑자기 그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또 협심증 발작이었죠. 저는 재빨리 약을 가져와 먹이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혜 씨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괜찮으세요? 심호흡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도연 씨가 안정을 찾은 후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변호사 데려와서 위협할 때 선영 씨는 내 건강만 걱정했어. 이게 진짜야. 지혜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난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내가 처음에 했던 말. 이젠 날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이 날 기억해 주잖아요. 진짜 나를.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75살과 62살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진실했습니다. 2020년 봄, 우리의 결혼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전설의 배우 한도연, 간병인과 황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매체가 떠들썩했죠.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당당하게 제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이선영입니다. 평생 수많은 배역을 연기했지만 내 인생 최고의 배역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연기가 아닌 진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죠. 선영 씨, 한도연 씨의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화려한 스타가 아닌 외롭고 진실한 한 남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지혜 씨도 결국 참석했죠. 그녀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혜 씨. 우리 잘 지내봐요. 친구 미숙이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틀렸네.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이제야 내가 진짜 행복해 보여. 우리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조용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후엔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죠. 도연 씨가 자주 말했습니다. 선영,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100배는 좋아. 어느 날 철수 씨가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정말 변했다. 예전에 까칠하고 외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선영 씨, 고마워요. 내 친구를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는 평범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도연 씨를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면 그는 즐겁게 응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선영, 고마워. 내 인생 최고의 상대역이 되어줘서.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평범한 제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78살과 65살.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화려한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은 진짜 사랑의 의미입니다.